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김현석입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 준비한 본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비임상 시험 및 이를 통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비임상 시험과 활용 방안에서의 이미징 영상화의 예시 및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하오니 웨비나 진행 중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며 웨비나 종료 후 질의 시간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 종료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신 분 중 핸즈온 데모 진행 사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웨비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제 생체 현미경을 가지고 진행했던 생체 현미경을 통한 비임상 시험의 활용 방안과 그에 대한 예시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체 현미경을 통한 비임상 시험 및 활용 방안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현재 미국 FDA 임상 성공률을 보게 되면 임상 1상부터 시작하여 최종 신약 승인까지는 9.6%라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치가 다양한 신약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러한 성공률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임상 종료 후 건강한 사람에게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진행이 중단되거나 과제 프로젝트가 중간에 홀딩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이유가 기존의 비임상 시험이 엔드포인트, 즉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즉 시간대별로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기전을 파악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FDA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신약 승인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중간에 홀딩되고 그 중간에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 성공률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FDA에서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나 수많은 제약 바이오텍의 기업들은 중간중간 시도에 있어서 미리 드랍을 하거나 페일이라는 결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행 과정의 마지막에 FDA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신약 개발의 트렌드는 AI를 비롯하여 첨단 바이오 이미징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엑스레이, 펫, IR, 펫, MRI, 아이비스 등 마크로한 부분에서의 약물 분포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IVM 기술인 마이크로한 특정 단계에서 셀룰러 레벨까지 보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VM 기술인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CRO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러한 비임상 시험의 기전에서 왜 생체현미경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왜 또 생체현미경일까요? 생체현미경을 활용한 생체 영상화 기술은 좌측 사진과 같이 기존 매크로스케인인 엑스레이, CT, MRI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웨스턴 블롯과 이뮤노케미스트리, 이뮤노플루언서스 등 활용한 다양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우측에서 보이는 것 같이 생체 영상화 기술은 생체 내부 미세 환경에서의 약물 반응 및 효능 기전, 다양한 세포 현상을 마이크로 스케일 단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전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하이엔드에 대한 기술입니다. 저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러한 사진에서는 어, 마우스를 활용해서 폐의 sepsis 모델을 만들고 이에 대한 sepsis 모델에서의 블러드 서큘레이션과 뉴트리필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진행한 부분에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전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에 대해 강점 및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징 위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며 약물의 생체 내 이동 기전 및 효능 효과에 대해 실시간으로 흔들림 없이 이미징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에 적용되는 라이브 티슈 모션 컨버션 펑션 소프트웨어 및 이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험하는 동안 애니멀 피지올로지 컨디션 및 내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터그레이티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여러 장기에서 라이브센 이미징을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을 해서 제약 및 생명공학회사 개발에서 개발한 약물의 실시간 반응을 살아있는 동물에서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부속 장치를 저희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속 장치가 이미징 챔버 및 이미징 윈도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다스킨 폴드 챔버에 대한 부분에서는 캔서에 대한 모델로 주로 쓰이고 있으며 헐트 이미징 챔버는 헐트, 렁 이미징 챔버는 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크레니어 이미징 윈도우가 주로 이제 브레인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앱도미니 이미징 윈도우는 내부 장기를 보는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이미징 윈도우는 유산 조직에서 볼 수가 있고요. 판크레아스나 이제 유터러스의 부분도 각각 특정 단계에서 이미징 윈도우를 만들어서 오티마이제이션 시키고 그에 대해서 생체 현미경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생체 현미경에 대한 장치에 대한 장점과 내부 소프트웨어 기술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저희는 현재 약물의 효능과 분포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보면은 면역 반응과 암 모델, 그리고 질환 동물 모델, 그리고 약동력 및 양력학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에서의 생산 부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체험 미용을 통해 얻은 실시간 이미징에 대해서 AI 처리를 통해서 약물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각을 고객사나 여러 이제 리서치 서비스 센터를 의뢰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한 비임상 시험에 대한 메리트를 말씀드리면 초기 비임상 실험에서의 지금 생각하는 포인트가 임상 시험에서 효능 평가까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그런 포인트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러한 초기 임상 시험의 효능 평가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는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실시간으로 내부 기전을 확인하는 것이 사람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하루에 24시간 생체 내 모든 다이나믹을 확인하는 기전과 약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물이 살아있음에 불구하고 약물이 내부 기전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만의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부작용 등을 즉각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는 장기 내부에서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임상 1상과 임상 2상 A의 2A상의 진행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레퍼런스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를 뭐 고객사에 대한 제약 바이오텍으로 진행하나 또는 이제 아카데미 쪽에서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에 있어서 벤치트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는 실험을 이제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한 실험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고객사나 커스터머 분들한테 이제 그리고 아카데미 하시는 교수님들 분들한테 이러한 고객사의 POC를 거쳐 각각 장기에 대한 테스트 및 이미징 조건으로 확립을 합니다. 각 실험 조건에 대한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 샘플의 트래킹 및 호밍, 롤링 등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HEV란 조직을 사용을 하며 그 외에 해당 장기 주변에서의 면역 세포를 트래킹이 가능하여 HV 조직 내부에서 T세포와 B세포, NK세포들이 림프절 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면역세포에 대한 이미징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가는 섬유화증을 이미징할 수 있으며 이는 지스텝으로 슈퍼피셜한 부분부터 딥 레이어 부분까지 장기 내부에서 다양한 기전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브레인에서는 콜텍스 깊숙이 신경 반응을 볼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브레인 내부에서 콜텍스에서 딥 레이어까지 내려가는 부분에서 400 마이크로미터까지
내려가서 찍히는 부분에서의 저희가 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스플린에서 저희가 엑소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스플린에서의 엑소점의 스플린 내부 면역 반응 기전을 엑소점의 다양한 기전을 다이나믹한 조건으로 확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엑소점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엑소점이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이 IGGF라는 도마우스랑 더불어서 모노사이트나 마크로파지가 엑소점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실제적으로 스태프와 스태프의 관계가 어떤 부분의 인터랙션인지에 대한 조건을 확립해서 프로토콜을 확립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빈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생체현 미경을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 외에 조건을 잡은 장기 외적으로 심장이나 폐 등 특수한 장기 조직에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대 4시간까지는 활용해 볼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약물의 반응에 따라 반응 체크 시 반응 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인도우스 임플란테이션 방법이 따르지만 이는 윈도우스 임플란테이션과 챔버의 임플란테이션에 대한 방법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장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장기를 뿐만 아니라 인도를 임플란테이션 하거나 챔버를 임플란테이션 하는 방법 외쪽에 이시전에서 장기를 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장기를 빼서 보는 부분에서의 생체 미경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비임상 실험에서는 보통 PK 부분, 파마코카이네틱이라 해서 실시간으로 내부의 반응을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비임상 시험에서의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생체현 미경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각각의 이미징 및 이미징에 대한 윈도우 그리고 챔버에 대한 임플란테이션에 대한 조건을 각각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PK에 대한 리얼타임의 파마코카이네틱이라고 하면 이런 이미징에 대한 PK에 대한 부분을 여러 조직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확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밸리데이션 부분이 있어야 될 때 이미징 영상에 대한 부분의 조건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그 조건을 후에 저희가 영상화 및 이미징 영상화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얻게 되면 그 자료를 얻은 후에 아이비밀에서 저희 아이비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아이비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2D에 대한 부분은 내부의 세포의 이미징이 어떻게 업데이트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진행해서 어떻게 내부의 에피델리얼 부분과 엔도델리얼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칼리전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3D를 통해서 이러한 3D 안에서의 그 여러 XYZ, 즉 3차원적 입체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민셀이나 저희가 원하거나 고객사가 원하거나 반은 이제 비인상 시험에서 원하는 타겟에서의 그러한 약물에 대한 타겟 포인트가 원하는 장기의 어떤 부위로 어떻게 수석되고 있고 어떻게 침투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3D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왼쪽은 3D는 무비로에서 여러 가지 지금 180도로 쉐이킹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3D 무비로서는 이 3D 무비로 오늘 보게 된 부분에서는 XYZ에 대한 뎁스를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에 이제 볼륨 뷰라고 해서 오소고노 뷰라고 합니다. 이 오소고노 뷰를 뷰로 사용하게 되면 이 XYZ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로컬리제이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프로칼리제이션 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왜 정확하냐? 예전에는 저희가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에 대한 부분으로 그 부분에 카운터 스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두 가지 항체를 이제 카운터 스팅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그 시그널로 이제 코로컬리전을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기술보다 지금의 이제 생체현미경을 활용한 이러한 코로컬리전 판단 방법은 실제 그렇게 겹쳐진 이미징 시그널이 어떻게 겹쳐지고 어떤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위치로 디스트리뷰션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4D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 4D 이미징 데이터 및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어널리시스 하는 거는
이 각각의 지금 흔들리고 있는 쉐이킹하고 있거나 흔들리고 있고 러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노사이트 및 마크로파지에 대한 이민셀들이 얼마큼의 이제 많이 개도되고 있고 많이 작용하고 액티베이션이 되는지 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런 지스택 있는 플레이 레코딩이라고 말씀 오른쪽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이 지스택에 대한 플레이 레코딩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조직 병리학에서는 마이크로톤에 대해서 섹션이인 거. 이 섹션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걸 토대로 이제 조직 병리 분석을 진행하고 독성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그 히스토패솔로지를 진행하면서 이제 마이크로톰을 하게 되면 시니어 섹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 시니어 섹션을 해야 조직이 연속적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거 부분을 베이스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현재 자동화에 대한 레이저로 자동화가 되어 여러 가지 슈퍼피셔부터 밑에 딥 레이어까지 내려가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하나의 지스택 플레이 레코딩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의 슈퍼피셜의 부분에서의 확인되는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딥 레이어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어 있는지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영상 플레이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동영상 플레이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히스토패솔리에 대한 마이크로 섹션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능이나 그렇게 이러한 동영상을 플레이를 만들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D나 3D로 만드는 이제 지스텍에 대한 플레이 레코딩이 가장 지금 현재 생체 현미경으로 쓰고 있는 부분 중에 좀 약간 메리트하고 조직병리학자들은 많이 혹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메리트가 있고 왜 사용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런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로 내부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영역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영역 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뮨 온콜로지에 대한 드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프로토콜을 만들었고요. 펩타이드, 엑소존, 그리고 안티바디 드럭, 그리고 스몰 몰레큐 드럭, 그리고 나노파티클, 앞타머 등, 그리고 세포 치료제, 단백질 의약품, 그리고 스킨케어, 그리고 브레인, 베이직한 연구에 대한 방향도 열심히 저희가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 조건을 기반으로 저희가 CRO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CRO 서비스를 진행한 부분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토대로 퀄리피케이션이나 이런 연구 리포트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CRO 서비스를 하게 되면 뒤에 부분에 나오는 다큐멘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문의는 저희가 하나의 원스톱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변에 있는 토탈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 주변 컨설팅 기관과 저희는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벤치 투 클리니컬까지 어떻게 확실하게 갈 수 있고 임상 3사까지 어떻게 정상적으로 끝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객사하고 이런 고객사하고 고커스터머가 중요한 부분에서의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으며 클리니컬 컨설팅이나 오피스 그리고 샘플에 대한 어널리시스 분석이나 그런 OATC 그리고 샌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서 샌드로 전환하는 부분은 플루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톡시콜로지 컨설팅이나 그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나 안전성 연구소에서 지금 제가 조금이나마 잠시 궁금한 부분이나 자문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빈 테크놀로지에서 진행하는 이런 모든 실험 결과가 돼서 많은 저널에서 이미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사이언틱 리뷰어들에 의해서 많이 사이언틱 리뷰어들에 대해서 그런 에비던스를 구축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PK 평가 및 PD 평가가 끝나서 임상 시험에 쓰이는 결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임상 시험 컨설팅 위원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곧 FDA 신약이 승인됐다는 심사 요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IB 테크놀로지에서의 생체험 미경을 활용한 비임상 시험이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사이언티픽 리뷰도 있지만 실제 비임상이나 임상에서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사이언티픽 리뷰에 대한 부분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징 PK 밸리데이션도 저희가 현재 확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이미징에 대한 PK 밸리데이션은 검증된 부분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체현미경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예시한 몇 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시에 대한 거는 간단한 저희가 PK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PD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PK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ADM이라고 생각해서 흡수 분배 뭐 대사 이제 배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흡분 대배라고 하는 이 PK에 대한 파마코카이네틱은 배출에 대한 부분은 현재 뭐 대사 페이지를 통해서 오줌이나 똥으로 이제 얘기로 이제 그 부분에서 얼마큼 분석에 대한 부분은 생체 함량에 대한 분석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크래션에 대한 부분에서 생체 미경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앱소션이나 이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메타볼리즘에 대한 부분은 이 이미징에 대한 PK의 밸리데이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이미징에 대한 밸리데이션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커스터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예로 제가 간단하게 mRNA 파마코카이네틱, mRNA 드럭에 대한 파마코카이네틱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mRNA에 대한 드럭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때는 근육주사를 통해 많이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근육주사를 통해 많이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주사를 통해 여러 가지의 mRNA에 대한 기전이 일어나고 그 mRNA 드럭에 대한 기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흡수되고 얼만큼의 흡수된 양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디스트리뷰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mRNA에 대한 드럭에 대한 부분을 근육 조직에 투여하고 4시간하고 24시간 투여한 부위에서 조직 내 mRNA에 관련 디스트리뷰션과 이때 나오는 프로세스 인테스틴을 측정하게 되겠다면 각 시간대별로 4시간, 24시간대별로 약물 흡수와 분포 기전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게 앱소션이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스트리뷰션 D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디스트리뷰션의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리버입니다. 보통 리버를 통해서 메타볼리즘이 그 뒷단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럼 간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진행하게 됐을 때 이러한 간 내에 저희가 주입한 나노파티클이 어떻게 분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노파티클을 인젝션하기 전의 모습과 인젝션하기 후의 모습을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러한 부분에서 나노파티클을 주입하게 되면 간의 내부에서 자리 잡게 되고 자리 잡은 부위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나노파티클이 자리 잡은 부위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간의 사이노소이드 부분과 포털 베인 주변 등 간으로 들어오는 간문맥 등을 활용하여 나노파티클이 들어오는 것을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간으로 분포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며 저희 생체험으로 간 쪽으로 들어가는 약물의 디스트리뷰션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리는 앱소션에 대한 부분과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메타볼리즘은 간에서의 스토크린 피사오겐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그 효소에 대한 부분에서 안티바디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프로세스 인테스틴에 대한 관계적인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징 밸리데이션은 지금 함께 진행 중에 있으니 그거를 추후에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를 보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피해 파마코카이네틱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트라바이타 마이크로스코피가 가장 크게 메리트한 부분이 헐트하고 렁입니다. 이 헐트하고 렁에서의 진행하는 부분이 죽은 동물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메리트하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살아있는 동물의 폐 내부에서 세포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부위처럼 특수 챔버 및 인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특수한 이미징이나 챔버를 활용을 해서
오른 이제 폐 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봤을 때 폐 안에 있는 말단의 이제 세포의 페퍼 부위에서 이제 뉴트로필이나 블러드 플로 이런 부분에서 sepsis가 일어나는 기전을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PK 리얼타임으로 파마코카이네틱을 찍은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또한 다른 기전적인 부분 그리고 다른 보고서적인 부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PK 결과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렁이 됐으면 당연히 심장도 될 수 있습니다. 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심장이 될 수 있는 건데 심장은 특이하게나 이제 혈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활근동맥에 대한 부분 경동맥 그다음에 동맥경화 그리고 관상동맥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심장에 대한 질환에서 내 약물의 치료제 효과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관상동맥 같은 경우는 밑에 이쪽에서 에어탑 이제 활근동맥이나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 관상동맥이 막힌 부분으로 해서 이제 협심증 걸리거나 이 협심증에서 혈전이 생기거나 협심증으로 인해서 질환이 더욱더 생기거나 그런 부분인데 이 혈관이 다이아메터를 하거나 혈관에 대한 혈 RBC의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거는 생체현미경에서는 당연한 부분이고 이 벨로시티가 생체미금으로 지금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이 내부적으로는 이 심장에 대한 기능을 더 확인해오고 그 심장에 대한 기능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내에서는 이러한 찍은 영상화에 대한 결과를 프레임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렁이나 다양한 장기에 대한 부분도 프레임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도 저희는 IB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게 리얼타임으로 찍는 하나의 PK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약물의 세포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생리학적 기전에 대한 평가 방법은 인트라바이타 마이크로스코피로 할 수가 없을까요? 라고 저는 궁금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떠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시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인트라바이트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한 PD에 대한 결과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DDS,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메테리얼 앱소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앱소션이 아까 말하는 흡수적인 부분이겠지만 제가 말하는 여기 흡수에 대한 건 어떤 거냐면 흡수에서 내부의 세포가 어떻게 기전을 반응하냐라는 그 부분에 대고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한 흡수를 한 뒤에 암주관하고 이런 페틱시드 내부의 관에서의 어떤 활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PD에 대한 부분으로 넣어놨습니다. 따라서 DDS 즉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 있는 약물 전단체는 이러한 패티옥시드의 흡수를 생체 내 소장 영상화한 결과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PD 부분에서는 약물이 흡수하던 내부 기전에 대해서 확인하다는 가능하다는 부분, 그리고 약물의 흡수를 내부 기전으로 정말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육모를 이미징하기 위해서 몸 밖으로 콧반에 빼내고 절개를 해서 루멘을 노출한다. 약물 조직을 표면에 뿌린 뒤 리얼타임 이미징하게 되면 실제 DDS 매트리얼로 쓰이는 펜텍시드가 소장에 있는 압축관이 여러 관에 실제로 흡수가 됐고 세포에 관련된 영상에 대한 흡수적인 부분을 들어왔던 그 포인트를 해볼 수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흡수된 이제 의 전달 통로인 압축관의 수중 영상까지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의 육모에 약간 프록선 GF 방지전 마우스를 사용하여 GFP 신호를 분할하고 팩텍스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하여 오른쪽에 이제 영상과 같이 소장이 수축함에 따라 어, 빨간색으로 표기된 패티시드 약물이 소장 인문의 암주권과 림프관으로 왔다 갔다 전달됨을 실시간으로 영상하는 부분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런 소장 내에 있는 여러 약물에 대한 세포 기전과 여러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DDS는 패티 엑시드가 육모 표면 밖에서부터 육모 안에 암주간으로부터 이제 흡수되는 초기 0분에서 26분까지 시리얼하게 영상화해 암주간으로 흡수되는 소요시키 시간을 흡수 과정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 1분에서 26분, 그리고 0분에서 26분 각각의 분별 차이로 인해서 소장에 대해 흡수되는 과정을 확실하게 표현을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각각의 기관과 기관, 그리고 세포와 세포와의 관계에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에도 저희가 추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황색 화살표인 정맥에서 이런 노란색 화살표인 소당 육모내까지 여기서 이렇게 서서히 흡수별로 수동이든 능동수동이든 퍼져서 진행되는 시간대로 확산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제가 간단하게 조건 잡을 때 말씀드렸던 간소면증 질환동물 모델이라고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포턴 생체험 배경을 활용하거나 간섬유 모델의 섬유증을 일으키는 콜라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항체를 사용하거나 할 때 이러한 생체험 배경을 활용하게 되면 선명하게 이미징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우측의 동영상은 간의 표면부터 영상을 하여 내부 깊숙이 영상화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으며 오른쪽 위의 숫자처럼 어느 정도 내부 깊숙이까지 들어가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간 지방 부대, 즉 NAFLD, 내부에서의 지금 지방간 동부 부대, 비알코슨 지방간 부대나 나시, 얘네들 부대를 참고하시면 이 간의 사이노소이드나 이제 간문맥을 지나서 이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막 리피드 들어오듯이 어떻게 쌓이는지, 어떻게 축소되는지를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으로 생체현미경을 통해서 이 각각의 내부에서의 리피드 들어오는지 얼마큼의 그로스가 되고 어느 부분에서의 포인트를 잡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드렸던 부분에서의 영상화를 사진 찍는 부분은 이제 각각 데이별로 이제 하나씩 사진 놓게 되면 노마다이트부터 이제 MCD의 21데이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리버 안에서의 어떻게 리피드 들어오는지 어떻게 포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간 조직에서는 질환 발생에서 간 문맥에서부터 멀어진 곳에 방부에 쌓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가뭄에서 보는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또한 내부에 있는 그런 조직 내부에 있는 여러 면역세포들의 반응 또한 이제 치료제의 반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부분이 큰데 그렇다면 이런 생체 현미경도 저번에서부터 전에 있던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현미경과 비슷하게 이 생체현미경도 이제 포털 베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페리포탈, 사이노소이드에 대한 각각의 장기별 특징을 확률에 잡을 수 있겠냐라고 판단을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한 결과는 생체현미경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 간에 대한 부분은 간 쪽에 대한 샘플, 즉 높아지는 부분에서의 그 대물 렌즈와 이제 밑에 샘플을 위로 놓는 이 플레이트 간에 대한 서로가 간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포인트를 가지는 부분, 즉 측정화된 지방구의 숫자를만 이제 면역만 확실하게 측정만 한다면 그래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처럼 저는 이제 LD나 LD 어리어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제 어,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렇다면 이런 엑소점에 대한 부분도 PD를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PD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엑소점의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부분에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하면서 주변의 부분을 보려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는 CIW라는 클리닉 이미징 인도를 가지고 이 뇌 쪽에 있는 뇌 조직 내에서의 여러 약물이나 이 작용 미전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런 뇌 조직 내에서의 행천미경 활용의 기전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포 2시간, 6시간, 24시간 할 때 각각의 시간대별로 영상화를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에 대해서 어떠한 셀프체 인터랙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나무가 많이 비어지고 나무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들어간다면 언제든지 이런 실험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저는 제 스스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제 엑소점이라는 단가에 대한 부분이 엑소점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데 위에 슈퍼피셜에서부터 해서 딥레이어까지 내려오는 부분에서 얼마큼에 대한 엑소점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왔냐. 이게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이겠지만 세포 내부에 대한 기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라고 나눠봤을 때는 내외 표면에서의 30마이크로부터 60마이크로미터까지 충분히 혈관 밖에서 관찰이 됐다. 즉, 내외 실질에서의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외 실질은 약물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면 내 실질에 대한 약물의 전달력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나노파티클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노파티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이런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거는 흰색 마우스나 정상인 검은지의 마우스를 가지고 마우스들이 가지고 있는 IV 인젝션을 제대로 찔러봅니다. 그 IV 인젝션을 찍어보게 되면 IV 인젝션도 내부에서의 서큘레이션이 돌기 때문에 처음에 2시간, 6시간, 24시간 이렇게 진행했지만 향후에서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디그라데이션 될 수 있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이제 암세포의 부분이 MDA, B3을 빼버리게 되면 이 초록색이나 이제 나노파티클이 분노하게 되는데요. 이 초록색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어, 현재 석박 통합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별 나노파티클 분포를 보다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노파티클들은 형광 편집만 충분히 한다면 나노라는 부분에서 아무리 작은 사이즈라도 전부 인비보 이미징이 가능하며 10나노몰 혹은 또 그 이하의 나노파티클이라도 형광 실험만 충분하게 되면 네, 인비보에서는 에이시아와 같이 나노파티클 딜리버리를 이미징하고 분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특수 장기라고 생각하는 레티나, 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눈에서 말씀드린 거는 안과에서 OCTA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OCTA라는 부분과 왜 레티나 올간을 만들었어? 라고 비교했을 때 레티나 올간을 왜 만들었어? 얘기를 하게 되면 OCT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레이스케일로 볼 수가 있으며 여러 가지에 관련된 뭐 디테일한 부분이라도 제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IR에 대한 부분은 어, 두부가 좀 대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IR 부분에서는 이제 두부, 그다음에 레티나 부분 쪽에 진행하고 있고, 블러드 플로우, 이 혈류에 대한 부분에서 혈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수 장비를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의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탠다드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요즘 망막 질환, 암 질환 등 많은 부분에서 안과 질환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과형 전환제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커스터마이징으로 활동해서 마우스의 레티나를 이미징할 수 있게끔 셋업을 해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한 응용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살아있는 마우스의 망막에서 여러 가지 멀티컬러 형광 영상을 획득을 하거나 실제 혈관 안에서 흘러다니는 RBC를 이미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망막 전체에서의 적혈구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꼬리 정맥에 이제 적혈구를 형광 컨주게이션 샘플을 주입을 하게 되고 또한 혈관을 보기 위해서는 엔도델리어셀 마커인 시리소리언의 혈관 항체를 형광 타이틀에 맞춘 컨주게이션 하게 된 시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면 RBC를 플로로포한 컨주게이션 넣고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안티바디를 컨주게이션 플로로포로 두 개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이제 혈관에서 특정으로 하고 있는 이 알터리나 베이 그리고 캐필러리 같은 부분을 특정하게 간주할 수 있고 확실하게 분리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세혈관 정맥, 동맥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한 이 인트라와이트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모든 망막 혈관의 유형을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자면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기술은 생체현미경을 활용한 기술적인 집약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는 제약 연구 개발 R&D를 위해서 강력한 어플리케이션 지원과 고품질 생체현미경 이미징 연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독창적인 올인원 생체현미경은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의 생체현미경 기술을 이용하시면 브레인, 레티나, 스킨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기뿐만 아니라 프로스테이트, 플라센타, 그리고 맨머리 시슈 등 그리고 흉곽 안에 있는 사이머스, 그리고 헐트, 렁 이미징까지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도 이미징 조직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단위 세포 단위의 고해상도 라이브 사인 이미징 영향을 활동할 수 있으며 최적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텍에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미징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 밸리데이션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